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 김 기자. 1,600명.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얘기거든요. 예.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가 1,440명. 이미 이제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죠. 그렇죠. 여기에 자정까지 합하면 1,600명 안팎에 이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음식점과 수도권 영어학원들이 연계된 사례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고요. 네. 강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최소 133명, 여의도 더현대서울과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비수도권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특히 유흥주점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기세가 매서운 건 델타 변이거든요. 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높다고 하죠. 그렇죠. 최근 일주일간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가운데 영국발 알파 변이가 30%, 나머지 70%는 인도발 델타형 변이였다고 합니다. 1,600명 안팎이 될 거라는 이제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밤 9시까지만 해도 이미 사상 최고치였기 때문에 그 후로 얼마나 더 나왔느냐. 그런데 김경래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 람다 변이가 나왔다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좀 어렵죠. 이게 뭐 알파, 베타, 뭐 감마, 예. 뭐 델타까지 나왔는데 예. 람다는 알파벳으로 치면 L에 해당되거든요. L. 한참 뒤네요.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닌데 중간에 이제 우려하고 예, 뭐 이런 예.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감마라는 거는 지금 람다라는 거는 델타보다 먼저 발견된 거예요, 사실. 순서로 따지면은. 예. 델타는 인도에서 지난해 10월에 처음 보고가 됐다고 하고 람다는 그 전에 8월에 보고가 됐다고 하고. 근데 델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된 거는 4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걸린 거죠, 들어오는데. 네. 근데 퍼지기 시작한 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퍼지고 지금 아마 다음 달이면은 우세종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잖아요. 이미 최근 일주일간은 델타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네.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예, 예. 한 번 들어오면은 빨리 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뭐 람다는 아직까지는 보고가 안 됐다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백신 맞은 사람들은 야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뭐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 마느냐 이거 논의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된 거냐. 이거 예상 못했던 거냐. 이거 저 청와대 김호란 방역관까지 새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전체를 책임지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방역이라는 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방역기획관 자리를 없는 걸 만들었잖아요. 4월에 이제 임명이 된 건데, 네. 그때 만든 이유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자리를 만들자. 사실은 질병청도 있고 그렇죠. 중대본도 있고 복지부도 있는데 네. 뭐 조율하는 청와대 자리를 하나 더 만든 그렇죠. 거죠. 근데 들어오고 나서 청와대 메시지가 실패한 게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줬었다는 거. 네. 6월 말에 말씀하신 대로 되게 낙관적인 예, 그런 예. 시그널이 계속 나왔다는 거. 오판을 한 거죠, 상황을.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한 게 사실이니까요. 예. 하지만 그 책임이라는 게 자리를 또 없애냐 이거는 판단의 여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건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고 이런 것도 책임이잖아요. 정확히 어디서 잘못됐는지부터 그렇죠. 잡아내고. 청와대는 계속 송구하다. 그리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물론 이제 정치인은 싸우는 거고 언론은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공격이 있다고 싸움이 있다고 항상 자리를 갈아버리면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사실 장소를 자꾸 교체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보들이 많은데 그게 필터링이 돼갖고 네. 잘못된 정보가 지금 대통령한테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문제죠. 혹은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네. 뭐 자리를 하나 없애고 안 없애고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김경래 기자 이제 그렇게 보시는 예. 거고 또 하나는
만약 질병청이라든지 이런 곳의 전문가들은 김호란 방역관을 향해서 계속 이거 안 된다. 네. 이 인센티브 마스크 벗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계속 의견 제시를 했는데 이게 묵살됐던 거라면 또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분석도 좀 있어야겠어요. 규명도. 그러니까 논의 과정을 지금 뭐 전면적으로 공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알려진 바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은 좀 따져보고 시스템을 고치는 방향으로 좀 나가야겠죠. 김광일 기자. 어제 이재명 네. 지사가 전면 봉쇄에 대한 경고를 했잖아요. 네. 정말로 이게 락다운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거리두기 지침은 사실 뭐 사실상 봉쇄 이랬지만 정말 우리가 뭐 출퇴근 자체를 막는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근데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전면 봉쇄 락다운에 이제 비슷한 워딩을 썼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산을 막지 않으면 외국처럼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어제 이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최악의 경우 네. 전면 봉쇄로 갈 수도 있다라는. 네. 주목됐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지지율이 좀 이제 주춤했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거에서도 차별점을 줄 수 있을지 과거에 이제 코로나 초기에 적극적 거리두기 확대, 재난지원금, 뭐 신천지에 대한 강경 대응 이런 것들로 확 또 이제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이런 것들로 정책적 차별점을 줄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봉쇄, 뭐 락다운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이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란 어떤 건지, 강력한 전면 봉쇄란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는 2부 이재명 지사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그때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요. 민주당 재난지원금의 돌격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론으로요. 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예. 소득 상위층 대상으로 예고했었던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랑 합의했던 게 있으니까 당이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고 당정청 협의해서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어제 이준석 대표가 합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국민의힘을 압박했고요. 국민의힘은 합의한 적 없다. 와전된 거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국회는 오늘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2차 추경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당장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경래 기자. 네. 어제는 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가 합의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뭘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떠들썩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는 삿발을 정치권과 기재부가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재부 입장은 뭡니까? 기재부는 이제 국관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국관직이고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라든가 재정 건전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만든 부서예요. 그래서 저는 돈 허투루 쓰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봐요. 다만 이게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거 여기까지 기재부의 목소리가 전면적으로 반영돼야 되느냐? 그건 좀 뭐 생각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뭐 80% 준다, 90% 준다, 100% 준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보편이냐 선별이냐 요 네.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보편 중에서도 뭐 50대 100이 아니라 지금 80이냐 85냐 100이냐 이거 갖고선 이러니까 국민들은 좀 헷갈려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길래 그러는 건가. 사실은 여론조사들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여론조사가 수십 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마다 달라요. 어쩔 때는 보편이 우세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선별이 우세할 때가 있고 또 팽팽할 때도 있고 그리고 보편이 효과가 더 좋으냐 선별이 효과가 좋으냐 예. 그건 또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또 약간 달라요. 국민들 마음도 그러니까 일방적인 건 아니고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다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선택의 문제다. 네. 어느 한쪽은 완전히 틀리고 어느 한쪽은 완전히 맞다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네.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왜 계속 사실 안 된다 하다가 마지막엔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홍두삼이다 이런 별명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민주당 당론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홍두사미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엔 끝까지 80을 주장할 것이냐. 그 작년 말에 대주주 요건 주식 그 대주주 요건 가지고 한번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사퇴 소동까지 벌어졌었는데 예. 결국 홍남기 부총리가 물러난 셈이 됐죠. 자기 뜻을 꺾은 셈이 됐어요. 손을 들었죠. 예. 근데 요번에는 그때보다 상황이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겹쳐 있잖아요. 4차 대유행이 있고 두 번째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도 뭐 총선 뭐 보궐선거 이것도 중요했었는데 대선이 있잖아요. 당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 당이 생각해보세요. 예, 그 홍남기 부총리 뜻을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 대선을 생각해서라도. 굽히지 않을 것이다 당이. 예, 예. 김광일 기자, 정치부 기자, 김광일 기자도 같이 보세요. 저도 대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난번에 이제 전 국민으로 한번 지급됐을 때도 사실 선거 전이었거든요. 네.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게 끝까지 버티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받아줬던 게 항상 지난번에도 선거 전이었던 점을 비춰보면 이번에도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가 앞두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차기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고심이 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엇갈리더라고요 의견이. 이재명, 뭐 추미애 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전 국민을 주장을 했었고 예, 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별 쪽에 목소리 힘을 싣다가 최근에 좀 사실상 이제 당의 입장 전 국민 쪽으로 이제 선회한 것 같거든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이 기존의 두터운 선별 지원 쪽에 목소리 힘을 싣고 있는 이제 주요 주자가 된 것 같은데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야 이거 우리도 전 국민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건의를 계속 후보한테 올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앞으로 이제 뉘앙스가 좀 어떻게 바뀌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있겠지만 전 국민 지급할 것 같다의 한 표. 예. 알겠습니다. 두고 보죠. 세 번째요. Y를 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니셜 Y가 네. 어젯밤 뉴스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어제 경찰 조사 직후에 취재진 앞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낸 거거든요. 여권,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Y, 윤 전 총장이겠죠. 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안 한다라고 말한 뒤에 네. 언론에 갑자기 이제 자기 이름이 도배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수산업자한테 그 가짜 수산업자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가짜 수산업자한테는 이제 골프채 세트 등 이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제 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네네. 근데 그 골프채 세트 뭐 아이언은 받았고 근데 그거를 빌린 거다 이런 입장이죠. 빌린 거다. 금품 나머지는 수수한 적 돌려줬다. 없다죠 지금 그렇습니다. 입장이. 예. 그러면서 Y를 치라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걸 안 받자 갑자기 내 이름이 돼서 득필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 예. 김경래 기자, 네. 이동훈 전 기자.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진상규명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큰 폭탄을 터뜨린 거거든요. 이동훈 전 기자가 왜 이런 폭로를 했을까요? 아마 아직까지는 폭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근거가 구체적이면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얘기로 보면요. 이동훈 씨의 폭로는 뭐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하나는 민주당 쪽,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 보내는 시그널, 나 혼자 안 죽는다, 뭐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고 반대쪽에는 나 좀 도와달라. 나 뭐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특히 이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 보내는 시그널일 수도 있고 Y한테 뭐가 있다는 거 같잖아요. 이 얘기가. 마치. 예. 그리고 뭐 치려면 뭐가 있어야 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시그널을 보내는 거일 텐데 근데 구체적인 게 거의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지금 여권 인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결국 예. 이제 시그널을 뭐 보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치라고 했다는 여권 인사 이름이 나와야지 이게 성립이 되겠네요. 나와야 되고 Y를 친다면 Y에 대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뭔가가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고 그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진상조사 하겠다? 뭔가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앞으로 뭔가 더 나온다면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단순 기사가 될지 진짜 폭탄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